선택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HTML의 내용을 봤더니 태그로 구분이 되더라 입니다. 자, 지금 body 안에 보면 h1, h2, p, span 태그에서 이렇게 태그들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h1 저 타이틀을 골라서 여러분이 배운 백그라운드 컬러나 컬러를 이용해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구분을 하면 이걸 태그 선택자라고 한다고요. h1 다시 선택을 해보죠. 자, CSS의 기본 문법 선택자, 그리고 중괄호 안에 속성값 해서 얘한테다가 CSS를 작성할 수 있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끝나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고요. 컬러 윤정에 배웠던 걸 모두 다 써보죠.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30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값 해서 하는 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스타일 잡은 대로 화면에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버에 레드에 30픽셀에 두껍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HTML을 짜있는 거에서 태그를 구분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요. 패러그래프를 하나만 더 늘리고 해볼게요. 패러그래프 하나 더 늘리기, 카피해서 늘려볼게요. 그럼 지금 패러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패러그래프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body 안에서 패러그래프로 구분이 되더라 라고 하니까 폰트 사이즈를 18픽셀, 백그라운드를 그린, 이번에는 얘를 써볼까요? 컬러 흰색, 그린이 아니었네. 그린, RGB 그린 해서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잘 안보이네. 000 블랙. 이렇게 해서 선택자,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화면의 스타일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자는 전체 선택자입니다. HTML 태그에서 작성하고 보지요. 전체 선택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body가 있어요. body 안에 h1도 있고 h2도 있고 얘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CSS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별표 한번 해볼게요. 별표. 앞서 했던 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별표라고 했고요. 그러면 body를 비롯해서 이 안에 모든 태그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컬러를 블루로 해볼게요. 저장하고 보면 body를 비롯해서 모든 태그들의 컬러가 블루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스테리크 전체 선택자는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과 이 타이틀 1, 2를 제가 div로 묶어줬다라고 해볼게요. div. 타이틀 1, 2를 div로 묶어봐 주세요. 이번에 제가 원하는 건 div 태그 안에 있는 h1, h2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바꾸고 싶습니다. 컬러 블루로. div 태그에 스페이스 하나 있습니다. 자식 요소 중에 모든 태그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div 태그 안에 있는 어떤 태그든 간에 컬러를 블루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 선택자의 사용법입니다. 세 번째 선택자로 클래스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잡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거에서 또 버리고 내용을 볼게요. 간단하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리스트 아이템에서 이렇게 3개를 해주십시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CSS를 이용해서 얘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명으로 해서 얘들한테 이름을 줘볼까 합니다. 자, 지금 임시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들한테다가 이 li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클래스명 해서 color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 네이밍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만 누가 봐도 얘가 어떤 걸 속성을 바꾸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공백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름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공백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더 넣을 수는 있어요. 숫자를 넣고 싶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게 방법입니다. 네이밍을 하실 때. 자, 클래스명 color라고 해서 얘들한테다가 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봐 주십시오. 클래스명으로 해서 스타일을 잡는 걸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리스트에다가 물론 li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클래스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 클래스명을 넣었고요. 클래스명은 어디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냐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에다가 공통적인 스타일을 넣고 싶을 때 클래스명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정할 때. id는 이 페이지 안에서 유일무이한 존재한테만 이름을 넣는 거고요. 클래스명은 이렇게 같은 이름이 한 페이지에 여러 군데 있어도 된다고요. 자, 클래스명은 CSS에서 어떻게 불러오냐? 점을 찍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태그 선택자는 태그를 썼고 전체 선택자는 별표를 했으면 클래스명은 점을 찍고 들어온다고요. color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본문 안에서 클래스명이 color인 녀석을 선택을 한 거라고요. 자, 네이밍을 color로 했다는 얘기는 글씨의 color 지금 바꿔보겠다는 얘기였어요. color를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분리까지 포함해서 컬러가 블루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명은 어떤 때 쓰려고 만드는 거냐면 자, 3개가 다 똑같이 지금 리스트에서 이 3개가 다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밑줄을 넣고 싶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밑줄이 처음 나오죠? 자, 얘한테는 line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넣을게요. line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넣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이름이 2개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이 line의 color가 아니라 color라는 이름과 line의 이름이 2개가 있는 거라고요. 자, line에도 똑같이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line 데리고 와서 글씨, 장식, decoration 언더라인 해서 밑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렇듯 밑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자, 마지막 거는 세 번째 항목은 또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얘는 좀 두껍게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세 번째 건. 그러면 세 번째에 가서 이름 하나 또 넣어요. weight라는 걸 넣어볼게요. 세 번째 항목에 가서 클래스명 weight 하는 걸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SS 영역에 가서 어차피 클래스명이니까 또 weight라고 불러오고 폰트 weight 해서 bol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에 bold로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자로는 ID 선택자가 있습니다. 자, HTML에서 ID는 유일무이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중복돼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body 안에 H1에 가서 얘한테다가 ID 줘볼게요. ID는 title이라는 ID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H1에 가서 id 타이틀 넣어 보실게요. 자, 아까 클래스명은 우리가 점으로 해서 불러왔다라고 하면 id는 CSS에서 어떻게 불러오냐면 샵으로 불러옵니다. 타이틀. 배운 것 중에 많이 쓸 것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또 해보죠. 자, id를 얘한테다가 주고 CSS에서 샵에서 id를 불러오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지정한 이름, 얘가 밑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id 선택자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매겨줬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클래스명으로 했던 걸 만약에 id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파란색의 밑줄에 볼드를 얘를 클래스명으로 안 하고 id명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볼게요. 자, 요거를 그대로 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셀렉터에 언더바 id라고 해볼게요.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셀렉터 뒤에다가 id라고 해서 두 개를 지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거는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할 거는 얘들한테다가 클래스명이 아니라 id를 주겠다고요. 얘 지우고 id를 얘는 컬러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id를 밑줄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라인이라고 하고 얘는 라인하고 웨이트 같이 할 거니까 라인 웨이트라는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자, 클래스명이 아니라 id로 해서 각각 네이밍을 해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 이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요. 요거. 자, 위에 올라가서 보죠. 자, 컬러 이름이 이제 클래스명이 아니니까 앞에 뭐 찍어야 됩니까? 샵을 찍어야죠. 샵을 찍어볼게요. 샵 찍고 컬러 블루라고 했어요. 두 번째 거 봅시다. 라인이 이제 클래스명이 아니라 id니까 앞에 샵을 찍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얘가 컬러의 밑줄이 나올까요? 아니죠. 컬러를 써줘야지. 얘 파란색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얘한테만 지금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얘한테만 지금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죠? lightweight라고 했어요. lightweight도 id니까 앞에 샵을 찍었습니다. 얘 이렇게 하면 컬러에 밑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그대로 또 있어야죠? 자, id를 주고 각각의 id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이 나오죠? 얘는 클래스명으로 한 거, 얘는 id로 한 거. 화면상에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CSS를 비교를 해보면 좀 전에 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클래스명으로 한 거, 왼쪽은 id로 한 거입니다. 코드의 양을 보세요. 얘는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렇게만 있고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줄수만 봐도 틀려요. 그죠? 다르죠? id로 한 게 훨씬 더 양이 많다고요.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바꾸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개 다 글씨 색깔을 레드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클래스명으로 한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레드만 바꾸면 이렇게 레드만 바꾸면 얘들이 다 컬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다 한꺼번에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id로 한 거는 컬러를 레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바꿔야지. 얘도 레드로 얘도 바꿔야 된다고요. id를 쓸 때가 있고 클래스명이 쓸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 클래스명을 쓰면 효율적이에요? 공통적인 요소들을 한 번에 바꾸고 나중에서도 한 번에 바꿀 일이 있을 땐 클래스명을 쓰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는 id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id 쓸 일이 그닥 많지 않아요. 사이트를 하나 배드릴 겁니다. 자, CSS의 린트라고 해볼게요. 구글 검색해 보십니다. CSS의 린트. CSS 린트 .net이 나올 거예요. CSS 린트. 자, 이 사이트에서는 메뉴에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CSS 린트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대요. 왜? 한번 볼까요? 우리가 id로 한 거를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id로 한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 css lin트에 넣고 밑에 lint 한번 해볼까요? id로 했던 걸 그대로 카피해서 넣고 lin트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선택자로 id를 쓰지 말랍니다. 왜? 쓰면 쓸수록 CSS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바꾸려고 했을 때 저 id로 넣는 것들은 항상 걔한테만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하나가 있든 여러 개 있든 클래스명을 써주는 게 훨씬 편해요. CSS로 한 걸 볼까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CSS 린트에다 돌려볼게요. 린트 하면 없죠, 경고가.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대요. 그런데 id에서 넣었더니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id를.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id를 쓸 일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거를 권장을 한다고요. id와 셀렉터를 클래스명을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택자는 하위 자손 선택자 또는 하위 선택자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자, HTML은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가계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의 가계도를 보면 body라는 큰 조상이 있고요. 그 조상에 자식이 4명이 있습니다. 가계도를 따져보면 body라는 조상 안에 이 부모 안에 자식이 4명이 있고 drB라는 자식은 분가해서 자식이 또 2이 있습니다. 가계도가 있다고요. 패러그래프에는 열어서 보면 패러그래프의 자식으로는 스팬 태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가 있다고요. 다시 접어보면 얘들 DIB와 UL 입장에서 얘들은 다 뭐냐면 형제들입니다.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죠. 형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형제라고 부르는 거고 body 입장에서 DIB는 자손이죠. DIB 입장에서 H12도 자식입니다. 그렇죠? 얘는 자손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자, DIB 안에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H2 얘를 선택하고 싶어요. 얘한테다가 굳이 이 H1처럼 id라고 넣지 않아도 얘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요. 우리가 id와 클래스명을 넣는데 id명하고 클래스명을 넣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그 요소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그걸 쓰는 거라고요. HTML을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득이 이건 구분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id 또는 클래스명을 넣는 거라고요. 지금 이 div 안에 h2를 보면 얘는 div의 자식 요소 중에는 h2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div 태그 선택자 일단 쓰고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h2 이렇게 하면 이게 자손 선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div 태그 중에서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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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다 포함해서 h2가 있으면 걔를 다 선택하는 거라고요. 바로 밑에 있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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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div가 또 있고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도 h2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누굴 선택한 거냐면 얘뿐만 아니라 지금 얘뿐만 아니라 div의 자식 중에 얘도 h2니까 이 두 개를 다 선택한 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color red 바꿔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누구랑 여기에 있는 선택자 얘도 H2지 얘도 H2지 그러니까 둘 다 빨간색으로 나온다고요. div 자식 요소 H2는 다 선택한 거라고요. 첫 번째 자식이든 자식의 자식이든 손자든 손자의 손자든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꾼 게 하위 선택자 또는 자손 선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